이번에는 재정정보화 및 그 정보보호 추진 사례에서 우리 그 한국재정정보원에서 발표를 하시게 되는데, 한국재정정보원 하면 뭐 아시다시피 디지털 예산회계 디브레인을 직접 운영하는 국가기관이죠. 그래서 오늘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발표를 하실 겁니다. 처음에는 국가재정정보 시스템을 소개를 하실 거고, 그 다음에 정보공개 시스템, 세 번째는 정보 보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건데요. 먼저 발표하시는 한국재정정보원에서 발표자 먼저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디지털 예산의 시스템, 흔히 이제 디브레인으로 알려져 있는 국가재정정보 시스템, 디브레인 직접 운영하고 있는 디브레인 운영본부의 디브레인 기획부장을 맡고 있는 이현석 부장입니다. 일단 우선 오늘 주제와 관련돼서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 뭐 기업이라든지 개인 가게에서 발생되는 수입이라든지 지출, 그리고 이로 인해 취득된 자산 관리를 각 가정이나 가게 이 회사에서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가게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주로 회사에서는 회사 자체에서 ERP 시스템을 통해서 그런 업무를 처리를 하실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국가에서도 아마 이제 그런 수입이라든지 지출, 그다음에 이제 연말이 되면은 다음 연도에 대한 예산 편성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업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정 업무를 하게 되어 있죠.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국가 재정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도대체 국가에서는 어떤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느냐? 그럼 이제 국가 재정 정보 시스템인 디브레인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브레인은 애칭이고요. 공식적인 명칭은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사항은 크게 디브레인이 뭐 어떤 이유로 도입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렇다면 과연 디브레인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운영 중인 운영 현황, 그리고 앞으로 지금 현재 2019년 12월 말부터 현재 한창 차세대 디브레인이 구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년 1월을 목표로 오픈을 목표로 지금 구축 중에 있기 때문에 디브레인 앞으로 어떻게 미래 모습이 될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일단 말씀드렸듯이 국가재정 업무라는 것이 보시는 바와 같이 동그란 활류 모양으로 이렇게 순환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 국가재정 업무를 촘촘하게 법 제도를 기반으로 업무를 하고 있고요. 가장 상단에 있는 국가재정 계획 수립이라는 빔이 안 나오네요. 네. 국가재정 계획 수립으로 이게 이제 중장기 5년 정도의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연도 이제 이렇게 5년 계획을 수립한 후에 단년도 예산 편성을 하게 되죠. 현재 정부에서 이제 국회에 지금 예산안을 제출한 상태고요. 국회에서 지금 한창 이제 심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국회 예산안 제가 정부에서 제출한 국회 예산안이 올해 한 555조 정도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국회에서 심의를 마치게 되면은 이제 연말에 이제 기사나 이런 걸로 접하게 되실 거예요. 이제 편성이 국회 심의가 완료가 돼서 내년 예산이 얼마가 됐다. 주로 어떤 분야에 중점을 둬서 예산이 편성이 됐다. 이렇게 이제 뉴스를 접해서 들으실 거고요. 이렇게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이제 집행을 하게 됩니다. 집행이라 함은 이제 보셨듯이 올해는 약간 코로나로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몇 차례의 이제 전례 없는 추경이 있기도 했지만 그런 긴급 재난지원금 뭐 1차, 2차에서 긴급 재난지원금도 지급이 되었죠. 그런 바와 같이 이제 국민들에게 또는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이런 기업들에게 집행이 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취득된 자산 부채 관리를 하게 되고요. 이렇게 이제 편성하고 집행하고 자산을 취득하게 되면은 그에 따른 이제 결산을 하게 됩니다. 결산서를 매년 연말에 이제 저희가 작성을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회 결산서를 매년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국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죠.
이렇게 쭉 한류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정부에서는 성과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반적인 재정 업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이유는 이런 재정 업무가 결론은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에서 모두 수행할 수 있게끔 전산화 또는 온라인화 돼서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럼 다음 화면을 보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D브레인이 도입되게 된 배경입니다. 왼쪽은 환경적인 외부적인 요인으로 우리나라는 이제 외환위기를 한 차례 겪은 바가 있고요. 뭐 08년도에도 리만 브로더스 등을 통해서 비슷한 외부적인 위기를 겪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이유로는 D브레인은 그릇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2004년도를 시작으로 해서 2009년도까지 총 크게 4가지 주된 재정 개혁을 이뤘는데요. 이런 개혁들을 이뤄내기 위해서 시스템 개혁들을 담을 수 있는 뭔가 일신된 시스템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제도들을 모두 녹여서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을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발전 과정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제 04년도에 착수를 시작하여서 뭐 시스템이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만들어져야 될지 구상이 뭐 나오는 건 아니죠. BPR ISP라든지 BSP, BPR ISP, ISP라든지 이런 세 차례의 컨설팅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컨설팅을 통해서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구축을 한 후에 07년도에 개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연차별로 쭉쭉 나가다가 13년도에 유엔 공공행정상 부분에서 저희가 대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15년도에 대국민 재정정보 공개 확대에 대한 필요성이 있어서 열린재정이라는 정보공개 시스템을 구축을 하였고요. 요거는 다음 세션에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2019년도는 차세대 D브레인을 현재 구축 중에 있는 발전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재정 업무를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동그라미 모양으로 활류가 돼가고 있는데요. 이런 재정 업무를 할 수 있는 이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는 이제 전체적인 모습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있는 재정 업무 관리 시스템은 주로 이제 재정 담당하는 공무원분들, 그다음에 재정 정책을 위반하는 재정 당국자들, 그런 이제 그분들께서 사용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실시간 국고금 관리, 예산 관리, 국고 관리 등의 이런 주요 모듈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 왼쪽에 보시면 재정 연계 시스템이 있습니다. 재정 연계는 재정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저희 이 D브레인과 연계되고 있는 정보를 연계하기 위한 재정 연계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은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생산된 정보들을 일별로 어떤 규칙을 통해서 통계 분석 시스템으로 데이터를 이동시키고 통계 분석 시스템에서 분석을 통해서 정책을 위반한다든지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용도로 시스템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 업무 지원은 사용자들이 시스템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사용법이라든지 교육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부분이라고 여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말씀드렸던 재정 업무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요 위쪽 바가 앞에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재정 업무가 되겠습니다. 쭉 이제 활류 모양인데 일자로 펴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재정 업무를 아래쪽에 있는 요 시스템에서 소화한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재정 운영 계획, 예산 편성은 예산 관리라는 시스템 분야, 재정 집행은 국고 관리, 자산 부채 관리, 실시간 국고 관리 이렇게 3개 분야. 다음 마지막 성과 관리는 성과 관리라는 이 시스템의 각각의 모듈들에서 업무를 각자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제 재정 연계 시스템입니다. D브레인은 그 자체적으로도 이제 시스템으로서 업무를 할 수 있지만 예를 들면은 48개, 83개 시스템과 연계를 통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 보시면 국세청, 관세청, 그다음에 경찰청 등이 있죠. 국세청, 관세청에서 예를 들면은 납세를 위해서 고지서를 발부하게 되면 그런 정보들이 D브레인에 연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고지 정보를 통해서 저희가 국민들에게 세금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다음 이제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이 이제 디브레인을 사용하는 게 원칙이지만 업무 특성상 각 기금들이 별도의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이전 시간에 들으셨던 뭐 신용보증기금도 있었는데 신용보증기금도 마찬가지로 이런 기금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다음 타 재정 시스템은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은 별도로 재정 주체의 특성에 따라서 지방재정은 행안부 소속 2호조가 있고요. 지방교육재정은 얼마 전에 차세대를 마친 K-에듀파인이 지금 해당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특수기관으로는 국방부는 뭐 보안상의 이유로 국방통합재정정보 시스템이라고 별도의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 쪽으로 연계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은 연계와 관련돼서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계라고 하면 도대체 어떤 정보를 연계를 해서 재정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사례를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보통 이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수행하는 업체나 이제 물품 뭐 용역을 제공하거나 물품을 제공하는 업체에서는 반드시 이제 계약 담당하는 공무원과 계약을 하게 되시겠죠. 근데 계약을 하게 될 때 이 계약 담당 공무원들은 디브레인에서 계약 요청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계약 요청을 작성을 하게 되면 계약 정보가 실시간으로 조달청에 있는 나라장터 시스템으로 연계가 되게 됩니다. 그럼 나라장터 시스템에 계약 정보가 연계가 돼서 이 나라장터에서 별도로 입찰을 위한 프로세스들이 진행이 되고 그런 계약 정보들이 다시 디브레인에 연계가 돼서 검수라든지 대금 요청 등의 다른 후속 작업들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납품업체에 대금이 지급되게끔 연계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은행, 시중은행과 연계하여 국고금을 전자자금 이체를 하기 위한 기능인데요. 처음 디브레인이 만들어졌을 때 세계 각국의 저희 디브레인의 우수성이라든지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고금, 한국은행에 있는 이 국고금이 공무원의 손을 통하지 않고 모두 전산화돼서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신속하게 전달이 된다라는 측면인데요. 예를 들면 수령인이 대금 청구를 하게 되면 디브레인에 있는 어떤 이제 회계직 권한을 갖고 있는 지출관이 대금 청구에 받은 것에 대해서 이체 요청을 한국은행에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국은행에서 실시간으로 수령 계좌에 이체가 되게끔 이런 흐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시중은행의 다양한 납부 채널을 통해 고지내역 조입 납부 서비스를 제공하는 EBPP 기능이 되겠는데요. 요거는 이제 예시를 말씀을 드리면 가장 쉬운 예시는 이제 경찰청이 되겠죠. 경찰청에서 이제 뭐 과태료를 납부를 하신다든지 신호위반을 하신다든지 이런 경우에 여러분 그 고지 정보가 이 경찰청에서 저희 쪽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브레인에 아침에 뭐 출근하시다가 이런 딱지를 끊으신다고 하면 디브레인에 그런 고지 정보가 연계가 되어 있고 고지서를 받으신 분들께서는 스마트폰이나 또는 뭐 PC를 통해서 그 고지 정보를 조회를 하시겠죠. 조회하신 후에 납부하시게 되면 납부함과 동시에 시중은행에서 한국은행으로 본인의 계좌에서 이제 돈이 이체되겠죠. 한국은행으로. 그리고 한국은행에서 돈을 받았다는 이 정보가 가고 은행에서 마찬가지로 납부 결과에 대해서 정보를 줘서 한국은행에 돈이 제대로 입금이 되어 있는지를 디브레인에서 서로 상호 체크하게끔 흐름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말씀드렸던 이제 재정업무관리 시스템 연계 시스템에 대해서 사례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통계분석 시스템입니다. 저희가 정보를 생산을 하고 또 연계가 되다 보니 그런 정보들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그룹핑을 해서 비정형으로 해서 사용자들이 원하는 이게 활용도를 높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비를 하고 있고요. 그런 기능들을 통해서 국회는 물론 재정업무 담당자들이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예시가 보여져 있는데요. 이렇게 엑셀처럼 피보팅을 이용해서 드래그 앤 드랍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 다음은 열린재정입니다. 열린재정은 이제 저희가 약 120여 종의 정보를 정보공개 시스템인 열린재정 시스템을 통해서 대국 국민들에게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뭐 자세한 내용은 다음 세션에서 저희
정보공개를 담당하고 계시는 부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실 예정이십니다. 이제 곧 결산 처리입니다. 12월이 되면은 이제 현재 저희가 평상시에 시스템 사용량이 한 100으로 본다면 12월 달에 한 200%, 그다음에 1월 달에 한 300% 정도의 사용자의 그 문의 사항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건 뭐냐면 연말이 되면은 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감을 해야 되고요. 마감을 하게 되면 이제 그에 따른 결산서를 생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들 분들 사용자들의 다양한 문의들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의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별도로 사용자 지원을 해서 게시판을 운영을 하고 있고, 여기 이제 들어와서 글을 남기시게 되면 이제 티브레인 운영본부의 저희 직원들이 여기에 이렇게 답글을 달아서 직접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은 이제 사이버 콘텐츠로 동영상을 애니메이션으로 해서 사용자들에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콘텐츠가 되겠습니다. 주요 운영 현황입니다. 주요 운영 현황은 저희 현재 티브레인의 유효 사용자는 약 6만여 명 정도 됩니다. 6만여 명 중에 사용자 분포를 보면 중앙 공무원이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요. 중앙 업무 중에 별도 이게 지방 쪽에 저희가 위탁한 업무는 지방 공무원분들 지자체에서도 사용을 하시죠. 중앙 행정기관에서 일정 부분, 그다음에 지방 지자체, 그다음에 17개 시도 교육청에서도 사용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대학들, 국립대학들이 또 저희 시스템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또 기타 기금들, 디브레는 사용하진 않지만 별도의 시스템을 갖고 있는 기금들이 저희 시스템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일일 업무 처리 현황을 보시면 일일 처리 현황은 19,000여 명 정도 사용자가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고요. 국고금은 9.7조 정도, 그다음에 수납액은 6조 정도의 금액이 디브레인을 통해서 한국은행 국고계좌로 나가고 들어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 콜센터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하루에 한 1,600여 건 정도 상담 전화를 저희가 응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시스템의 물리적인 시스템 위치, 서버의 위치는 저희 사무실은 서울에 있습니다. 서울역 앞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한국재정정보원 서울역 앞에 위치하고 있고, 실제 본장비는 대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전에 위치하고 있고, 만약에 사태를 대비한 재복구 DR 백업 장비로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강주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주기적으로 재복구 훈련을 실시해서 만약의 사태를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입니다. 디브레인 미래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디브레인이 구축되고 운영된 지만 한 13년 정도 흘렀는데요. 디브레인은 앞으로 뭐 더 한 발 나아가기 위해서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현재 차세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요 변화될 모습을 말씀드리면, 현재 13년 이상 쌓여 있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데이터를 쌓여 있지만 그 데이터를 모아서 인포메이션을 만드는 거죠. 그런 인포메이션을 활용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좀 더 선진을 할 예정이고요. 다음 이제 국가 전체의 재정 정보를 통합 관리하려고 합니다. 디브레인은 중앙정부의 업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죠. 지방정부는 2호조나 에듀파인이 있듯이 국가 전체의 재정 정보를 통합해서 연계해서 전체적인 재정 현황을 조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할 예정이고요. 다음 이제 재정 업무가 전산화되어 있지만 아직도 조금 부족한 부분은 찾아서 완벽한 전산화를 하자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즘 한참 각광받고 있는 AI 등 빅데이터 등의 신기술을 활용해서 시스템에 선도적으로 도입을 해보려고 하고 있고, 또한 이제 수출, 우리 시스템, 디브레인 시스템이 많은 장점이 있음에도 이 개도국들이 도입을 하는데 조금 금액적으로 도입하는데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듈화해서 좀 조각조각 내서 필요한 부분만 수출을 할 수 있도록 모듈화를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전면 업그레이드이면서도 어떤 면에서 각각 특성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는 측면이고요. 결국 마지막 이제 노후 시스템을 전면 업그레이드해서 사용자의 활용도나 편의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의사결정 모토는 재정 업무 처리를 넘어서 재정 운영의 주요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으로 도약하게끔 차세대 디브레인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예, 이상으로
제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현석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